1969년 2월 25일 캘리포니아 퍼모나 대학에서 정치학부 행정조교로 일하던 20살의 크리스티나가 상사의 우편물을 가지러 지하 우편함으로 내려갔다. 우편물 꾸러미에 손을 대는 순간 폭탄이 터졌다. 크리스티나는 지하실 맞은편 벽까지 날아가 쓰러졌다. 지하실은 먼지와 연기로 뒤덮였다. 2m 가까이 되는 목재 파편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시멘트 벽에 꽂혔다. 폭발의 화염으로 얼굴이 불에 타면서 크리스티나는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었다. 열풍으로 오른손 2개를 심하게 다쳤고 양쪽 고막이 터졌다. 크리스티나는 태어나기 전에 이 일을 계획했다. 그녀는 그 까닭을 알고 있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어렸을 때 가끔 뜬금없이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누군가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 번의 생으로 모든 게 끝이라면 억울한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누구는 갖고 태어나서 고생도 모르고 살고, 누구는 진짜 열심히 착하게 살고 있는데도 가족이나 환경 때문에 힘든 처지를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기도 하니까요. 저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와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받치며 논으로 가서 부모님을 도와야 했습니다. 방과 후에 친구들과 노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농사일이 바쁘다고 도서관도 가지 못하게 하셨으니까요. 어린이날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제 소원은 그런 집을 빨리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책 한 권조차 제대로 살 수 없었던 그때 가끔 혼자 산에 올라서 하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구름 위에 정말로 누가 산다면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대체 왜 나를 여기에 살게 한 것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나보다 성격도 나쁜 애들이 아빠가 공무원이라고 자기 집을 자랑하고 비싼 옷을 입고 다닙니다. 저는 매일 부모님 일도 돕고 착하게 사는데 왜 저는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그런 나를 누가 볼까봐 몇 번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랬던 때가 아직도 눈앞에 선하네요. 지금의 내가 어렸던, 그렇게 불만만 많았던 그때의 나를 만날 수만 있다면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걱정 마. 넌 잘 해낼 거야.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어 있어. 더 큰 행복을 느껴보라고 이렇게 초반에 너를 굴려주는 것뿐이야. 너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야. 선택받아서 태어난 아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 힘을 세상에 보여줘. 두고 봐. 너는 보란 듯이 해내고 말 테니까. 어느 날 저는 제가 이 모든 걸 선택했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이건 좀 힘든데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뿐이죠. 그리고 다음 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러한 고난을 더 빨리 이겨내는 힘 있는 내가 되려면 지금을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것입니다. 이번 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든 아니면 또 다른 생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구별에서의 하루하루를 불만이 아니라 희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로버트 슈워츠는 2003년 어느 날 자신의 문제로 치유를 받던 중에 채널러의 도움으로 비물질적 존재들과 놀라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면서 해온 일은 물론 그의 생각과 감정까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비물질적인 존재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은 수많은 어려움은 사실 태어나기 전 영혼의 단계에서 스스로 계획한 것이다. 모든 영혼은 스스로의 계획을 통해서 그에 맞는 엄마의 자궁을 선택하여 태어날 준비를 한다.
이와 같은 일을 접하면서 치유를 경험한 그는 자신이 겪어온 삶의 고통들이 사랑의 실현이라는 더욱 깊은 목적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3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몸을 잊고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원대한 영혼의 비전을 실천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주적 차원의 진리는 사랑의 원리에 따라 아주 섬세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지구별에 태어나기로 한 것일까? 웰컴 투 지구별. 이 책에 담겨진 사례를 통해 여러분에게 삶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시련을 통해 성장과 사랑을 경험하려는 용감한 영혼들이 특별히 택한 곳. 우리는 이 지구별에 살고 있다. 당신도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암과 같은 난치병에 걸린 사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사랑하는 이를 갑자기 잃은 사람, 사업 실패로 졸지에 노숙자가 된 사람, 끔찍한 사고로 큰 상처를 입은 사람. 왜 우리는 이처럼 원치 않는 시련을 겪어야 하는 걸까? 왜 착한 사람한테 더 큰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전생에 큰 잘못을 저질러서 정말로 그 업보를 받는 것일까? 만일 내가 정말 태어나기 전에 이 경험을 계획한 것이라면 나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삶의 시련에 새로운 의미가 생길 것이다. 자기 발견의 여정이 시작된 것과 같다. 나아가 내가 그 시련들을 무슨 이유로 계획했는지까지 알 수 있다면 그 시련으로부터 배움을 끌어내고 남을 도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남을 탓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그 시련에 감사한 마음까지 들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시련을 계획한다. 영혼인 우리는 윤회를 거듭하며 그 사이에 많은 것을 배우지만 배움은 물질계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때 더욱 깊이 각인된다. 영혼의 세계에서 배우는 것은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같지만 이 지구의 삶에서 배우는 것은 배운 것을 적용하고 시험할 수 있는 실습과 같다. 그리하여 알면 깊어지고 이 모든 것이 영혼에게 더없이 중요한 경험이 된다. 도리스는 치명적인 병을 얻었다. 바로 유방암이었다. 사람들이 앓는 병은 제각각이지만 그 병의 기원과 개인의 성장에서 하는 역할은 모두 같다. 몸의 병은 그들에게 마음의 치료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리스는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어루만지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목을 부러뜨릴 정도로 세게 후려치십니다. 번개가 치는 것 같아요. 도리스가 16살이었을 때 어머니와의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아직 이성을 사귀어 본 경험은 없었지만 호기심이 가득했던 도리스와 친구들은 어느 날 콘돔 한 봉지를 샀다. 그들은 함께 도리스의 방으로 가서 콘돔을 뜯어보고 장난을 치며 놀았다. 그리고 도리스의 옷장 서랍에 그것을 넣어두고서 까맣게 잊어버렸다. 며칠 뒤 도리스가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술에 취한 채 도리스의 방에 있었다. 제 옷장에 있던 옷이란 옷은 죄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옷이 든 서랍 6개 중 5개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올라갔을 때 어머니는 마지막 서랍에 손을 넣고 마치 연극 배우 같은 자세로 서 계셨어요. 어머니는 마지막 서랍을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콘돔 봉지를 들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네가 창년이? 도리스의 어머니는 그 뒤로 몇 주 동안 도리스를 매춘무나 창녀라고 불렀다. 저는 그때 어머니 말대로 해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리스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때까지 남자 잡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밖으로 나가서 마치 무슨 실험이라도 하듯이 제 몸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제 몸 따위는 지키고 있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 일이 있은 뒤로 저는 남자와 자는 것만이 저를 가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리스는 어머니에게 이것 말고도 자존감이 짓밟히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때마다 그것을 내면화했다. 도리스는 소녀 시절에 자신을 뚱뚱한 몸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결코 뚱뚱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녀가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도리스는 어머니의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도리스가 대학에 입학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짐을 꾸리는 딸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물었다. 너 가기 전에 가슴 축소 수술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야 좀 정상으로 보일 것 같은데. 제 어머니는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절대로 예상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도리스는 어머니의 언어폭력 때문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때문에도 가족 내에서 고립되었던 느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저는 항상 버스를 잘못한 기분이었어요. 종교는 저에게 아무런 소속감도 주지 못했죠. 나는 도리스의 말을 들으며 어린 시절 그녀의 반응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었다. 어린 소녀가 유일하게 접한 종교적 토양을 왜 그토록 이질적으로 느꼈을까? 그녀는 유대교의 신념이나 관습을 강요받았다는 말을 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곧 그 답을 찾았다. 도리스가 유방암 판정을 처음 받은 것은 30대 중반의 일이었다. 제가 부엌으로 갔을 때였어요. 제 룸메이트가 서 있었죠. 나 암이래. 제 말을 듣고 친구가 들고 있던 잔을 개수대로 떨어뜨리는 바람에 잔이 깨지고 말았죠. 친구가 저를 와라 깨어났습니다. 우리 둘 다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는 않으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도리스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그건 역시 곧 밝혀졌다. 도리스는 방사선 치료와 종양절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와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그녀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록밴드의 음악을 듣겠다며 수술실에 있는 직원에게 라디오를 켜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 수술이 끝나자 이제 암과는 작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2년 후 양쪽 가슴에 종양이 있다는 유방암 진단을 다시 받았다. 의사들은 도리스에게 양쪽 유방을 모두 잘라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는 그때 너무나 무서워서 울고 말았습니다. 도리스는 스스로 겁이 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했었다. 저는 진료 대기실에서 제 아무리 꾀지지하고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바로 옆에 앉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대기실에 앉아있기에 물었죠. 안녕? 너는 무슨 일로 왔니? 소녀는 저를 외계인 쳐다보듯 보면서 그야 암 때문이죠.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 나도 그런데 너는 어떤 거야? 그제야 소녀가 경계심을 풀면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더군요. 도리스는 양쪽 가슴을 모두 도려낸 후 일종의 해방감을 느꼈다. 수술이 끝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제 더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가슴 촬영을 할 때마다 숨을 참고 있을 때도 없어졌고요. 소녀 같아진 제 가슴을 보자 겁이 나긴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이랬습니다. 야, 당신 소녀 같아. 나는 그것도 괜찮아. 나는 당신이 어떤 모습이어도 좋아. 제 가슴 크기가 이제야 제 몸매와 좀 비율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가슴을 도려내면서 제 눈에 쓰여있던 볼록 렌즈 안경도 벗겨진 거죠. 그제야 전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정신적인 고민이 싹 가신 거죠. 스스로에 대한 도리스의 감정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했는지 알게 되었을 때 훨씬 더 많이 바뀌었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사랑과 지지의 말을 보내주었고 그녀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해주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는지 뭐라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다. 내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계속 자신을 부정할 길이 없어진 거죠. 저를 인생의 절정에 올려준 경험이었어요. 물론 모두에게 다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도리스는 이제 유방암을 통해 얻은 성장과 치유를 다른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 저는 여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여성의 힘 역시 믿지 않았죠. 저는 사람들을 은근히 조종하는 여자들 특유의 방식으로 행동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지독하게 싫어하죠. 화려한 옷에 빠져본 적도 없습니다. 화장도 남의 일이었죠. 화장실에서 퍼프로 얼굴을 두드려 본 적도 없고 몸치장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파서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는 없더군요. 저는 이제 우리 여성이라는 존재를 무척이나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물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점을 알게 되었나요? 도리스가 말했다. 저는 인간의 조건에 끝없는 연민을 느끼는 다혈질의 여자입니다. 인간적인 것을 좋아하죠. 사람들의 경험을 직관으로 꿰뚫어보고 또 잘 활용할 줄도 압니다. 저는 유방암이라는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다른 여자들에게 손을 뻗어서 이리 오세요. 이 다리를 같이 건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에 깊이 감사합니다. 암을 얻어서 피해를 보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건 제가 선택한 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겪었던 일 처음부터 쭉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 이런 선물을 찾고 있었던 거죠. 내가 물었다. 유방암을 앓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은가요?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가슴도 쪽을 다 도려내는 수술을 하고도 회복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 번에 시원하게 끝났다고 말해줍니다. 6시간이 걸렸는데 3시간은 도려내는 작업, 나머지 3시간은 앞부분 재정비 시간이었다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죄다 웃음을 터뜨립니다. 유머를 찾아내죠. 그렇게 즐깁니다. 노는 거예요. 이런 일로 비참한 눈물을 뚝뚝 흘려야 할 필요는 어디에도 없잖아요. 채널링이 시작되자 도리스의 목소리에서 에너지가 강하게 출렁이는 것이 느껴졌다. 접신된 영혼은 무척 권위 있는 톤으로 이야기를 했다. 도리스의 인격이 더는 존재치 않는 게 분명했다. 그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의식이 들어와 있었다. 접신된 존재가 선언하듯 이렇게 말했다. 도리스의 영혼은 자신의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은 남자의 몸에 들어있을 때보다 여자의 몸에 들어있을 때 훨씬 힘들어합니다. 남자의 육신이었을 때는 대부분 영락없는 마초였습니다. 좀 나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자가 우월하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기가 아무래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생에서 우리는 도리스에게 정반대의 삶을 경험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여성성이 물씬 드러나는 풍만한 몸을 선택했죠. 모녀 관계에서는 딸을 무척이나 질투하는 어머니를 계획했습니다. 심지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며 딸을 비난하는 상황도 설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인생에는 두 개의 문 중 하나가 활짝 열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 영혼은 어머니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후 여러 해 동안 자신의 몸을 간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았듯이 비록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어머니가 한 말이 옳다고 믿어버렸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몸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모품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영혼의 자아상은 극단적으로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암을 계획한 것은 그것이 올바른 에너지를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예였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은 첫 번째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별 두려움 없이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죠. 하지만 여전히 자기 혐오와 극히 낮은 자아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영혼은 자기 혐오가 더욱이 깊어졌습니다. 비웃음과 고통, 자기 혐오의 대상이 되어오던 부분을 도려내기로 결정할 최적의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로 암을 경험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때는 삶에 대한 믿음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은 상태였죠. 그리하여 그녀는 두 번째 암 선고를 받았고 양쪽 가슴 모두를 도려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이었기에 우리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이 영혼은 교사로서 또한 지도자로서 훌륭한 자질을 타고났습니다. 우리는 카르마의 매듭이 앞으로 서너 번의 생안에서 풀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생에서는 할 일이 조금 많았던 거죠. 중요한 사건은 16살 때 알코올 중독이었던 어머니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카르마는 중립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스가 자기를 창녀라고 한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타락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았죠. 이 모든 것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영혼과 이미 약속되어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는 100점도 낙제점도 없습니다. 그저 어떤 가르침을 받을지 고르는 일만 있죠.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받아들입니다. 그 무엇도 잘못된 것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고속도로 위에서 어느 길이 가장 넓은지를 봅니다. 출구도 보고 더 좁은 길, 돌아가는 길도 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두 길입니다. 그 길을 모두 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차원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은 다른 차원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말이죠. 지금 이 차원이 꿈이 아닌 만큼 그 차원 역시 꿈이 아닙니다. 그 역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차원만큼이나 실제적입니다. 물론 물질계에서는 그것을 한계가 있는 언어로 언급하지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한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한한 경험이 가능하죠. 직선적인 시간 안에 있지 않다면 앞으로 달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시간은 착각입니다. 영혼이 가르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것 없이는 불가능한 특정 경험을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자기가 여러 차원에 걸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손을 뻗어서 만지기도 쉽고 따라서 다른 가능성을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도리스는 암을 이겨내고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면서 다른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훨씬 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환경에서 공부할 때 공부가 더 잘 되는 것처럼 자신의 못다한 카르마의 숙제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더욱 충실하게 가르침을 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영혼은 길잡이 영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세계에서 배우고 느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카르마의 균형상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커다란 시련을 택해서 이 세계로 내려오고자 하는 성숙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카르마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자극제 역할을 하는 사람, 고정핀과 같이 붙들어 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문제를 터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자신의 가르침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가르침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가르침을 다른 식으로 받는 쪽을 택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것이든 판단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판단하지 않고 연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 얻는 가르침은 영혼이 이 삶에 들어오기 전에 선택하는 것이죠. 그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도 같이 고르고요. 전생계획 단계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분리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다른 방향이 틀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어려움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질계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어둠은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로에게서 분리되어 있고 근원적인 영으로부터도 분리된 기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난 우리에게는 이러한 착각에 설득당하는 일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성장을 위한 깊은 가르침을 얻기 때문이죠. 영혼은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을 일부러 잊어버립니다. 그래야 분리됨을 느낄 수 있고 그래야 태초의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인격체가 영혼에게서 가져오는 가르침은 인간으로 살면서 한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영혼들은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배우기 위해서 사랑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모든 방향, 모든 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잘 배우는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무엇을 다시 알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경험하는 생은 그 수가 끝이 없습니다. 고통은 시간 속에 한 찰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연민으로 언제나 끈이 연결되어 있죠. 끈이 중심점에 연결되어 있는 한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고 자라고 쓰러집니다. 인격체는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또 그렇게 알게 된 것을 가지고 돌아오기 위해 지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삶이 주는 가장 근본적인 임무입니다. 지혜는 영원히 우리의 영혼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련을 만날 때, 그리고 인격체란 우리가 일시적으로 걸치는 겉옷일 뿐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기억상실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 겉옷을 벗어던지면 그 안에 숨어있던 무한한 사랑이, 영원한 영혼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전합니다.